이렇게. 예, 이해가 안 되는 진실화해위원장 임명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살펴봤는데요.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국회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때 반대 토론을 했던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 발언입니다. 이때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참사 당시에 현장에서 300m나 떨어진 곳에도 시신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발언을 들었던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나? 다 그 해밀턴 골목에서 희생됐다고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특수본에서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무슨 근거로 여당 국회의원이 본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을까 궁금한데요. 그 발언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왜 생겼습니까? 이태원에서의 참사를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부터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날 이태원 참사에 경찰이 부족했다고 얘기하는데 왜 부족했는데요? 시위에 갔던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날 참사는 소위 말하는 해밀턴 호텔 옆에 골목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무려 300m나 떨어진 곳에도 시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서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국정조사의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조사도 하기 전에 행안부 장관부터 해임을 내야 됩니까? 자, 송원석 의원은 저렇게 발언하고 나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나가자 해서 이제 끌고 나갔었죠. 그런데 자, 지금 두 가지입니다. 시위에 갔던 거 아니냐 경찰이. 그러니까 시위를 한 사람들 잘못이다. 그렇게 들릴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희생자가 해밀턴 골목에서 300m나 떨어진 곳에서도 뭐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윤경호 의원 사실관계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특수본에서 일단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이상 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 다만 예를 들어서 소방에 신고가 돼 있다든지 해밀턴 호텔 옆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압사 현장 말고 다른 곳에서도 압사 사고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시신이 있었다고 하는 표현과 지금 정확히 들어보면 참사 다른 현장에서도 압사 사고 이런 표현을 했으니까 그건 본인이 정말 책임을 져야 될 얘기인데요. 아마 원내 수석 부대표죠 지금. 예. 그 위치에서 지금 반박 토론을 이제 대표 주자로 나서서 한 건데 저렇게 목소리가 격앙돼 있는 상태니 본인이 감정적으로 흥분이 돼 있었을 거고요. 문제는 이제 나중에 보니까 다른 라디오 프로에 나가서 한 얘기 이런 거 감안해 보면 아마 유튜브에서 어떤 이제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쪽의 의견을 고스란히 갖다가 전달한 것 같이 돼서 저것도 역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매를 번 것 같습니다. 송원석 의원이 이 발언을 그때 본회의에서만 처음으로 얘기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나흘 전에 MBC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서도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300m 시신 발언 출처가 한 인터넷 매체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 기사를 보면 참사 현장으로부터 120m 떨어진 곳에서도 시신이 다수 발견됐다. 근데 이제 이것은 압사가 아니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마약이나 독극물 이런 압사 이외에 사인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게 압사 참사가 아니라고 또 뭐 회의 끝나고 그 지우라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 네. 그러면은 이태원 참사가 압사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까? 지금 그 극우 유튜브 중 일부는 이런 약간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음모론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이 원인 중에는 뭐 우리 사이에 좀 많이 퍼졌다고 하는 뭐 마약 이런 걸 이제 핑계 대면서 지금 현재 그 윤석열 정부가 뭐 경찰이나 검찰을 동원해서 시신 부검을 해보자 이런 거하고 쭉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를 좀 더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유튜브들이 이번에 158명의 이런 사망자가 난 것은 그 중에 일정 부분은 또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해서 하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음모를 자꾸 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들다가 보면 강주처럼 마치 또 여기에 뭐 색깔론을 또 씌울 수가 있습니다. 그 색깔론의 권성동 의원이 뭐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를 분리하면서 이렇게 횡령하면서 이걸 국가의 어떤 이런 혼란을 가져온 이런 쪽으로 하면서 마치 이제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더 확대돼 나갈 수 있는 건데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건데 그런 식으로 뭔가 외부 세력이 또는 뭔가의 음모를 꾸미는 또 다른 세력이 이런 것들을 조장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뭐 빨리 사과해야 되고요. 이거는 이런 이유를 해서 그 국정조사를 뭐 거부할 이유도 또 여기에 전혀 관련 없는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마치 여기 연결시키는데 이상민 장관이 빨리 해임돼야 될 이유는 좀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상민 장관이 존재하는 한 경찰이나 소방을 관장하고 있는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잘 협조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공인이 아니라 사인으로서 얼마든지 국정조사 참가할 수 있고요. 또 그걸 떠나서 그냥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안 지고 있는 44일 지금 45일 뭐 이게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까지 책임을 안 진다는 게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소장, 정부 여당이 극우의 늪에서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여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정말 국민들께 부끄럽고 죄송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유가족분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때문에 더욱더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저는 송원석 의원의 저런 발언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발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책임 아니에요. 경찰 책임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 책임은 더욱더 아니에요. 시위대 잘못이에요. 거기에 가서 놀러간 사람들 책임이에요. 이렇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젊은이들이 축제에 즐기러 갔다가 비명 행사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맞습니까? 그것을 지키지 못한 공권력, 집권 세력, 정권, 이 사람들 반성부터 해야죠. 이런 식으로 목소리 크게 높여서 항변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러한 현상들이 전 당권 문제도 미칠 것 같아요. 그 여러 극우 유튜버들이 본인들의 시청자들에게 빨리 국민의힘 당원 가입해라, 우리가 당권 장악해야 된다, 이런 식의 선전선동을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한 유튜브들의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되고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지경이다 보니까 창원의 한 시의원, 이름이 김미나 시의원인데요. 이런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꽃같이 젊디 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2번 죽이는 유족들, 우려먹기 장인들,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 제2의 세월호냐? 나라 구하다 죽었냐? 송금주 의원, 네.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글을 올린 걸까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저희가 이 페이크 뉴스도 그러니까 가짜 뉴스도 문제지만 가짜 뉴스에 반응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더 한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사건에 대해서 그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지 않고 또 그 유족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지 못하고 자꾸 그걸 정치적으로 왜곡시키는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저는 송원석 의원의 그 국회에서 발언, 물론 면책특권이 있어서 본인이 보호해야 받겠지만, 뭐 김유검 의원이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이 청담 술자리 가졌다는 얘기는 그렇게 가짜 뉴스라고 손해배상 10억까지 하면서 이 유족들의 마음,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는 송원석 의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전 이해가 안 가고,
또 송원석 의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인터넷 언론에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여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 정도 되면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고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하고 또 국회 대회의장에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정치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민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를 왜곡시켜서 다시 그 분란을 부추기고 또 2차 가해를 가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경종을 울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경호 의원, 지금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자식 팔아서 장사한다는 소리 나올 만한 뭐 일을 한 게 있습니까? 그 역지사지라는 거를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저런 말이 나올까. 저는 이제 이런 문제를 한번 제기하고 싶어요. 이 유가족 협의회가 출범이 되니까 유가족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니까 권성동 의원이 대표적으로 세월호를 들먹거리면서 비판을 했죠. 그 세월호 유가족조차도 그러니까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나 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 내지는 국가, 그거에 대한 실망과 비판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잣대가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열을 올리고 있는 서해 공무원 그 이대진 씨라는 분의 형을 비롯한 유가족들이 똑같은 이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였다,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뭐 월북, 뭐 은폐, 뭐 그래.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잣대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까 그 창원의 시의원이었나요, 구의원이었나요? 처럼 어떻게 보면 아주 맹목적으로 뭔가 이렇게 입장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냥 무작정 달려들어서 편들기를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 김두수 소장, 창원 시의원이면은 그래도 시민들을 만나고 많은 의견을 듣고 그런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양당제로 갈려 있는 데다가 이것이 지역적 기반이 달리하다 보니까 솔직히 그 뭐냐면 거의 투표에 가깝게 특정 정당의 사람이 당선되는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자격이 없는 의원이나 또 부패한 정치인이 많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이야기하면 좀 호남권에, 그리고 국민의힘에 같은 경우 영남권에.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공직자로서의 어떤 자격이나 이런 신분을 망각하고 이런 막말을 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뭐 유권자를 공격하거나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나 징계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지금 이 창원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거는 좀 법적 처벌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 막 나갔더라고요. 그렇게 뭐 신문에 보니까 시체팔이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기사가 떴던 것 봤습니다. 네, 충분히 형사적으로 뭐 조치가 가능하죠. 범죄입니다. 사자 명예훼손으로 네. 가는 것 같아요. 유족들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가 되고. 다시범 아이디 쓰시는 분이 저런 게 명예훼손이고 폐륜 정치고 2차 가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의견 주셨는데. 예. 김미숙님, 용산 참사 가족들은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이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숙이라는 겁니다. 그런 글을 주셨는데요. 정말 입으로 옮기기도 힘든 그런 막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시의원을 하고 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나저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 통과가 됐는데 대통령실에서 장성철 소장, 딱 부러지는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죠. 하지만은 일단은 뭐 뭘 잘못했는지 일단은 법적으로 진상 규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하겠다, 일관된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상민 장관 당분간은 경질하지 않겠어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내세운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뭉개도 상관은 없나요? 저는 이상민 장관은 하루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민 장관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윤석열 대통령이 12구 참사의 유가족들에 대해서 위로할 생각이 없구나.
그분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생각이 없구나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아끼는 동지 같은 뭐 후배, 부하긴 하지만 장관은요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거든요. 법률적인 책임보다 정치적인 책임을 우선적으로 져라.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경질해야 된다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근데 윤경호는 이미 이제 늦지 않았나요? 늦었죠. 왜 지금까지 탄핵 소추가 한 건도 없었을까? 다 그만뒀으니까요. 이렇게 해임 건의 얘기가 나올 때, 그리고 87년 이전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87년 이후로만 따지면 임동원 통일부 장관 그리고 김두관 행자부 장관, 이제 DJ 정부, 노무현 정부 두 분 다 결국은 나중에 해임 건의안이 받아들여졌죠. 그러니까 이건 고도의 정치적인 힘겨루기다라고 보면 버티기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게 바로 민심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단순히 야당이 그걸 제기하고 야당만의 단독 처리라고 해서 이건 뭐 정쟁이다라는 표현을 자꾸 쓰던데 저는 참 제가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매를 스스로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윤경호 의원이 뽑은 사자성어는 매를 번다네요. 매를 번다. 그렇게 되네요. 근데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성범주 의원? 네, 지금 탄핵 소추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탄핵 소추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일단 국정조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탄핵 소추한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네, 있습니까? 일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저 패널로 나온 고검장 출신 변호사 한 분이 탄핵 소추 요건이 되느냐,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법리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성범주 의원은 같은 법률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데 어쨌든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뭐 탄핵 소추안도 제가 작성했고 그래서 법률과 헌법에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법리적으로 엄청 검토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됩니다. 현재 상태로 명확하게 어떤 법률을 위반했냐, 물론 포괄적인 법률은 위반했을 수 있죠.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민을 보호할 의무, 뭐 포괄적인 법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그 구체적인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좀 더 명확하게 사실관계 규정을 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네. 된다 네. 그런 입장이시군요. 네. 거기에서 이제 조사를 해봐서 헌법과 법률을 구체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네. 나오면 탄핵소추 요건이 되니까요. 네. 그런데 국정조사가 지금 될 것 같습니까? 국정조사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예산안하고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뭐 그 현재 이제 여당의 일부 기류에서는 굉장히 압박을 하고 국정조사도 하지 않겠다 하는 입장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아마도 그 여당 내에 당대표 선거를 앞둔 포석일 것이고 기본적으로 주호영 그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 예산안과 함께 국정조사를 이미 받았으니까 그대로 추진하지 않을까. 그것이 여당의 입장에서 바른 태도이고 그래야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정치에 있어서 이런 탄핵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라는 것은 행사적 처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재난과 안전관리법, 정부조직법 이런 거의 업무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저는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고 하는 그 위반이 행사적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민사적, 그러니까 의식을 좀 바꾼다면 민사적 영역의 손해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영역을 책임지는 거라서 그런 측면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정치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탄핵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존재 이유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탄핵을 하고 난 이후에 뭐 이렇게 만약에 이제 그 법사위원장이 그러니까 여당이니까 뭐 소홀히 뭐 그 소추를 할 것이다. 또 180일 그 했다가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만약 이게 그 통과되지 않으면 뭐 역풍이 불 거다, 이런 계산을 민주당이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만약에 임무가 뭐 90일이든 언제 이게 정지됐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그래 이게 탄핵이 뭐 부당하다고 만약에 인용이 안 됐다고 해서 그 정말
복귀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민 장관이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너무 이런 걸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국정조사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했고요.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도 참석을 해서 국정조사 계획서 통과했습니다. 국정조사 왜 합니까? 진상규명하고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거예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저런 행위 안 해요? 진상규명 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죽었잖아요. 진상규명 안 하고 재발방지 대책 안 해요? 집권여당 의원이 역할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보호하는 게 대한민국 국회의원,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할 역할이에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집권여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제발 정신 차려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장성철 소장님 우리 시사 1번지에서 가장 많이 한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해 안 됨. 올해 한자 성어 이해 안 됨. 사자성어. 저는 정신 차려로 하겠습니다. 정신 차려. 저는 너무하네. 그런 사자성어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첫날인데도 아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몇 분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쭉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처음부터 한번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그냥 쭉 읽어볼게요. 정준휘님 당연히 지록 유마 아닌가요? 기존에 나왔던 거죠. 으짜님 엉망진창, 찰리리님 아수라장, 다시봄님 반면교사, 이귀선님 부창부수, 점입 가경, 이감갈님 쪽팔려서, 각자도생 갈팡질팡, 아유, 도리도리, 석고대제, 고주망태, 수명단축. 네, 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너무 좀 직설적인 사자성어들을 많이 보내주셨네요. 저는 우이독경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래요. 뚱이아범님 대우탄금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소한테 검은고를 들려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죠. 우이독경 같은 거네요. 대우탄금.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참된 도리를 말해줘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뚱이아범님 좋은 거 배웠습니다. 예, 권희정님 시간 끌기, 김은숙님 수사 올인. 내일도 좀 기발한 사자성어 많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작진 어떤 분 뽑으셨나요? 뚱이아범님, 대우탄금. 꼭 이렇게 어려운 거 뽑아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발한 것 다 좋습니다. 또 연숙님 석고대죄, 과이불개 하고 있는데 석고대죄할 것도 해야죠. 두 분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전지현 CPH 치킨 쿠폰,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정말 지금 이 시대를 좀 지금 올해 우리나라를 들여다보는 기발한 사자성어들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보면서 함께 좀 공감하고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아주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날씨 많이 추워집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